우리는 눈을 가린 채 현재를 지나간다. 나중에서야 눈을 가렸던 붕대가 풀리고 과거를 살펴볼 때가 돼서야 우리는 우리가 겪은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 밀란 쿤데라, 누구도 웃지 않으리. 우연히 개입하면서 투자는 더욱 어려워진다. 밀란 쿤데라의 단편, 누구도 웃지 않으리는 우연히 받은 편지에 관한 것이다. 우연한 편지가 어떤 이에게는 사소하지 않았고 사태는 증폭되고 악화된다. 어느 순간 주인공의 선택으로 삶이 달라진다. 투자도 다르지 않다. 2020년 봄에 코로나가 이리 오래 우리를 괴롭힐지 누가 알 수 있었을까? 또 2022년 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40여 년간 잠자던 인플레이션의 악몽을 되살릴지 누가 알 수 있었을까? 많은 투자자는 단선적인 인과론을 투자에 적용하지만 하나의 인과 법칙은 잘 작동하지 않는다. 쿤데라의 소설처럼 선택과 결과 사이에 우연이 끼어들기 때문이다. 주린이로 불리는 초보 개인 투자자가 크게 유입된 시기가 2020년 가을에서 2021년 봄까지였다. 서점의 베스트셀러가 증권 서적이었고 증권 투자 관련 유튜버는 스타가 됐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와 무형재, 인텐저블 애셋, 경제의 재평가가 투자자들의 기대 수준을 한껏 끌어올린 시기였다. 2021년 봄, 코스피 지수가 3,100을 넘어 3,300에 접근하는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가 증시에 대거 유입되었고 이들 투자자는 대개 한국의 대표 기업을 사서 장기 보유한다면 그 어떤 자산보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접근법을 선호했다. 이들의 마음에 매수 후 보유 전략이 굳건히 자리 잡으면서 복리 효과가 작동하는 시간의 힘과 함께 가자는 투자 전략만이 옳은 투자인 것으로 취급받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코로나 이후 증시에 유입된 투자 자금의 40% 이상이 코스피 지수 3,100 이상이었다. 시간은 돈이라는 시각에서 장기 투자에 나섰던 투자자 대다수는 지금 큰 손실 영역에 들어선 것이다. 우연히 개입하기에 투자자는 편향될 수밖에 없다. 우연한 사건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면서 생기는 비극이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우연하고 예기치 않은 사건 이후 공포가 극에 달한 시점에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돈 풀기의 힘으로 시장이 돌아섰고 강세장은 2021년 1분기까지 이어졌다. 2022년 가을은 어떠한가? 매수 후 보유 전략은 미련한 이들의 버티기로 취급되고 존버라는 단어는 조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점에서는 트레이딩과 투자 심리 관련 서적이 인기를 끌고 기업 자체보다 경제 관련 기사에 모든 투자자의 귀가 쏠려 있다. 언제 투자를 시작했는가에 따라 선호하는 투자 전략이 달라질 수 있고 투자 규모에 따라서도 선호하는 투자 전략이 변할 수 있다. 뛰어난 투수가 다양한 구질의 공을 갖고 타자를 요리하듯이 투자자는 상황에 따라 투자 전략을 변형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전략이 모든 시장 환경에서 유효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책을 통해 접근하는 투자자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단 하나의 전략에만 묶여서는 안 된다. 어떤 전략도 모든 시장에서 유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현 시점에서 손실폭이 크다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전략은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없다. 손익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전략이 유효한지를 가늠하는 점수판이다. 투자자 스스로 전략을 찾아 나서야 한다. 성격에 맞아야 하고 일상과도 어울리는 전략이어야 한다. 시행착오를 통해서만이 자신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찾아낼 수 있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시장에 진입한 투자자 상당수는 자신과 맞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수 후 보유 전략을 선택했다. 가장 쓰기 쉬운 전략이고 강세장에서 매우 잘 먹혔다. 탑다운보다 바텀업에 기반한 전략으로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을 찾아서 매수한 후 매크로 환경 변화에 신경 쓰지 말고 장기간 들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매수 후 보유 전략 투자자들이 주식을 파는 것은 기업 펀더멘털에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만이라는 표현은 너무나 유혹적이다. 그들은 시장, 경제, 주가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주식을 팔지 않는다. 오직 사업 자체에만 관심을 갖고 적절하게 싼 그 주식을 최대한 오래 들고 있으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투자자의 비율은 높지 않다.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바텀업에 기반한 매수 후 보유 전략은 이론적으로는 매우 쉬워 보이지만 실제 적용하기는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좋은 기업을 선별해내기는 매우 어렵다. 의사가 의술을 배우듯이 오랫동안 훈련받아야 가능하다.
좋은 주식을 찾아내려면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과 현재 주가를 비교해서 가치보다 가격이 낮은 기업을 선별해야 한다. 그러려면 재무제표를 잘 읽을 줄 알아야 하고 사업보고서의 주석 사항까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어렵다. 모두가 워런 버핏이 될 수는 없다. 장기적으로 들고 갈 만한 주식을 골라내기는 실제 매우 까다롭다. 시장 방향과 특정 업종을 스스로 잘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종목 선택이 빗나갈 수 있다. 피터 린치의 말대로 주변에 자주 보이는 기업을 산다고 해서 꼭 그 기업이 안전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전문가의 손에서 매수 후 보유 전략은 먹힐지 몰라도 많은 투자자는 최근의 약세장에서 주로 손실을 보는 결과를 맞이했다. 그들은 저평가된 주식이 아니라 고평가된 기술기업 주식들을 샀다. 매수 후 보유 전략이 먹히는 전략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것은 아니다. 미래를 아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지만 현재를 이해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만은 않다. 시장 온도를 측정하기만 하면 된다. 시장에서 매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때마다 우리가 행동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시장이 극단적인 상황에 있고 따라서 시장의 성명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는 필요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 하워드 막스, 투자에 대한 생각. 그나마 한국 증시에서 매수 후 보유 전략의 변형으로 활용되는 바이 더 딥, 저가 매수 전략은 상대적으로 유용하다. 하워드 막스가 제시한 극단에 가까워졌을 때의 과감한 행동이 한국 증시에서 잘 작동했다.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에 비해 추세적 흐름이 약하고 비추세 시장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이다. 비추세적 흐름이 지속되는 국면에서는 매크로 이벤트에 따라 주가 출렁임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변동성이 커질 때, 특히 기업 고유의 펀더멘털 요인이 아닌 매크로 불확실성 확대로 주가가 동시에 하락할 때 좋은 기업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이 낫다. 또 하나, 한국 증시가 지닌 고질적인 할인 요인도 감안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주가지수와 시가총액의 1990년 이후 크기 변화를 보면 두 지수 모두 우상향했지만 기울기 차이가 크다. 한국의 기울기가 낮은 것은 시총 증가를 주가지수가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증시의 고질적 문제인 더블 카운팅, 이중 계산의 영향이다. 한국에서는 시장이 좋을 때나 부진할 때나 주주 권리를 훼손하는 방식의 자회사 상장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 상장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가령 구글은 지주회사 알파벳을 설립하고 2015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유튜브, 구글, 딥마인드, 웨이모 등 자회사의 기업 가치는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이자 지주회사인 알파벳에 모두 반영돼 있다. 구글이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이유다. 반면 한국의 지주회사는 자기 돈이 아닌 남의 돈, 부채를 활용하면서 지분을 낮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자회사를 늘려갈 수 있다. 국내 기업의 물적 분할과 자회사 상장이 이어짐에 따라 시총과 지수의 괴리가 커지고 이는 장기 투자자의 주주가치 훼손으로 연결된다. 결국 한국 증시에서 매수 후 보유 전략이 더 자리 잡으려면 기업 지배구조를 가문, 재벌의 지배에서 주주의 지배로 바꾸어 시장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 현실은 반대다. 물적 분할과 자회사 상장이 시가총액에 반영되면서 코스피와 S&P 500의 시총 대비 상대지수의 간극은 커지고 있다.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집단의 빅딜을 추진하기 위해 허용했던 법적 규제 완화를 개정해야 한다. 구조조정 시기에 필요했던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일을 미뤄서는 안 된다. 주주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국 증시의 장기 투자자가 귀환할 수 있다. 매수 후 보유 전략 외에 투자자의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전략들을 찾기 위해 시간을 들여야 한다. 주식시장에서 언제나 성공할 수 있는 마법의 묘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자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신에 잘 맞는 전략을 찾아가야 한다. 증시에 일희일비하기 싫다면 기간별 분산 투자가 어울린다. 오르는 주식에 올라타는 모멘텀 투자도 있다. 모멘텀 투자는 유동성이 풍부한 강세장에서 가장 잘 먹힌다. 다수의 의견과는 반대로 행동하는 접근법도 있다. 모멘텀 투자와 달리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종목이나 시장을 주목하는 것이다.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투자 전략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좀 더 정교한 투자자로 거듭나려면 앞서간 사람들이 이미 실전에 적용했던 전략을 이해하고 데이터화할 수 있어야 한다. 에스워드 다모다란이 쓴 다모다란의 투자 전략 바이블과 라세 헤제 페데르센이 쓴
효율적으로 비효율적인 시장이 유용할 것이다. 다모다라는 다양한 전략을 소개하면서 각각의 전략이 어떤 배경으로 도출되었고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알려준다. 페데레세는 8가지 헤지펀드 운용 전략을 소개하고 각각의 전략을 실제 적용했던 운용자와의 인터뷰를 실어 실제 투자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맛보기로 소개한다. 쉬운 책은 아니지만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좋은 책과의 만남은 성공 투자의 큰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